최대 특기생이라는 간판을 달고 어정쩡하게 캠퍼스를 쏘다니던 놈이었죠. 잘생김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떡 벌어진 어깨와 다부진 체격 덕에 남자답다는 말을 꽤나 들었어요. 못생긴 건 절대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했지만 솔직히 거울 볼 때마다 2% 부족한 외모에 혀를 끌끌 차곤 했죠. 자취는 중마고운 녀석과 함께였어요. 둘 다 운동에 미친 데다 먹성까지 좋아서 자취방 냉장고는 늘 텅텅 비어있기 일쑤였죠. 결국 우리는 동네 마트를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었고 자연스레 계산대 아줌마들과도 눈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사건은 어느 날 마트 문 닫기 직전에 허겁지겁 달려가 계산을 마치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올 때 터졌어요. 늘 앉아있던 계산대 아줌마 그녀가 마침 퇴근을 하려는지 마트 문 앞에서 기웃거리고 있었네요. 어머, 오늘도 오셨네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 꽤나 예뻤어요. 솔직히 아줌마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짙은 화장 때문인지 나이가 가늠이 안 됐어요. 30대 초중반? 어쨌든 날 볼 때면 뭐 얻어먹을 거 있다고 언제나 싱글벙글 웃는 모습이 해프게 보이기도 하고 남자한테 끼부리는 것처럼도 보였네요. 물론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고요. 암튼 그녀는 모닝이란 앙증맞은 경차 창문을 열고 나를 보며 다시 한번 웃었죠. 어디 가세요? 아, 저 스타벅스 건물 뒤쪽이요. 두 손 가득 든 장바구니 때문에 어깨가 뻐근했지만 나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워다 드릴까요? 저도 그쪽 방향인데. 뜻밖의 제안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솔직히 무거운 짐 때문에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는데 천구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나는 냅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곧장 그녀의 차에 올라탔어요. 188cm 거구에 90kg 육박하는 내가 조수석에 쑤셔 박히자 낡은 경차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어머, 차가 그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네. 호호. 그녀는 호탕하게 웃었죠. 웃을 때 살짝 휜 꼬리가 매력적이었어요. 나는 속으로 아줌마 치곤 진짜 괜찮네라고 생각하며 쭈뼛거렸네요. 사실 제가 여자를 크게 가리는 편이 아니라서 미인이 아니었는데도 제 눈에는 괜찮아 보였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정도면 하룻밤 정도는 눈 딱 감고 가능하다 정도였죠. 당시 나는 여자친구도 있었고 소위 파트너라고 불리는 관계도 여럿 있어 정리하던 시기였거든요. 20살 때부터 여자라면 닥치는 대로 만나봤고 덕분에 여자에 대해서는 나름 도사라고 자부했죠. 그래서인지 또래 여자애들의 풋풋함보다는 농염하고 노련한 연상녀에게 은근한 끌림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30대, 40대 여성과 엮일 일은 없을 거라고 단정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눈앞에서 그것도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트 아줌마에게 묘한 호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네요. 머리로 생각하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본능적인 이끌림. 몸이 먼저 반응하는 듯한 야릇한 감정이었죠. 대학생이에요. 그녀가 운전하며 말을 걸었죠. 네. 2학년이에요. 나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매일 먹을 거 엄청 사가던데. 아, 친구랑 자취하는데 둘 다 운동선수라 밥을 엄청 먹거든요. 호호. 하긴 그 덩치를 유지하려면. 그녀는 다시 한번 웃었네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고 경쾌했어요. 나는 힐끗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봤죠. 짙은 눈 화장 덕분인지 눈매가 깊고 그윽해 보였어요. 탱탱한 볼살과 도톰한 입술은 묘한 섹시함을 풍겼고요. 나이는 정말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30대 중반은 넘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어느새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네요. 작은 연립주택이었어요. 차에서 내리니 그녀는 트렁크에서 쌀 포대와 각종 식료품들을 꺼냈어요. 제가 들어다 드릴까요? 나는 얼른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어머, 정말요? 그럼 고맙죠. 나는 그녀를 도와 쌀 포대와 무거운 짐들을 번쩍번쩍 옮겨줬어요. 역시 힘센 남자가 옮기니 이렇게도 쉽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는 나를 보며 칭찬했죠. 칭찬에 약한 나는 괜히 어깨를 으쓱이며 더 열심히 짐을 날랐어요. 그녀의 집은 우리 자취방에서 멀지 않았어요. 짐을 다 옮기고 나니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짐도 옮겨다 주었으니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나는 그녀에게 묘한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녀는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마트에서 더 자주 마주쳤어요. 일부러 그녀의 계산대로 줄을 서기도 했어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죠. 나는 속으로 그녀의 나이를 궁금해하며 혹시 남자친구는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혼자 상상력을 펼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리는데 그녀가 나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죠. 오늘 저녁 밥하기 싫은데 식당에서 밥이나 같이 먹고 갈래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그녀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지만 감히 먼저 들이댈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먼저 식사를 제안하다니 이건 그린라이트인가?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정말요? 좋아요. 저도 마침 배고팠는데 나는 최대한 쿨한 척 대답했지만 입꼬리는 이미 하늘로 승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근처 삼겹살집으로 향했어요. 돼지기름이 지들거리는 소리와 함께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네요. 저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드디어 궁금했던 그녀의 나이를 확인할 순간이었어요. 호호. 나? 39. 그녀는 쿨하게 대답했네요. 39이라니 생각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전혀 30대 후반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3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싱싱하고 매력적이었어요. 남자친구는 혹시 있으세요?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이번에는 더 떨렸어요. 남자친구? 없어요. 이혼했거든요. 그녀는 덤덤하게 말했죠. 이혼녀라니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혼녀는 뭔가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더 매력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죠. 금지된 열매를 탐하는 듯한 짜릿함이랄까. 아, 그러시구나. 나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삼겹살을 뒤집었네요. 저 그럼 지금 혼자 사시는 거예요? 또다시 조심스럽게 질문했죠. 혼자 산다면 뭔가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혼자 김칫국을 드링킹하고 있었어요. 아니, 고향에서 올라온 언니랑 같이 살아요. 혼자 살기 심심해서. 그녀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네요. 언니랑 같이 산다고? 살짝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혼자 살았으면 더 들이대 볼 여지가 있었을 텐데.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나는 속으로 작게 외쳤어요. 우리는 삼겹살 5인분에 소주 3병을 해치웠어요. 그녀는 술도 꽤나 잘 마셨죠. 글래머스러한 몸매에 웃을 때마다 쏙 들어가는 보조개는 볼수록 매력적이었네요. 새끼 넘치는 미시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스타일이었죠. 술 기운이 오르자 그녀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나에게도 말을 놓기 시작했네요. 저녁 얻어먹었으니 이 차는 내가 쏠게. 그녀가 호탕하게 말했죠.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응. 노래방 어때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노래방만큼 분위기 띄우기 좋은 곳도 없으니까. 게다가 술기운도 살짝 올라온 상태라 왠지 사고를 칠 수 있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샘솟았어요. 우리는 노래방으로 향했어요. 근데 나 같이 사는 언니 불러도 돼? 집에 혼자 있는데 심심해서 이리로 오고 싶대. 네, 그러세요. 단둘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좁은 방에 들어서자 쑥맥처럼 조용하던 그녀의 언니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네요. 그녀는 마이크를 잡더니 구성진 트로트를 뽑아내기 시작했죠. 의외의 모습에 살짝 놀랐어요. 못생긴 외모에 뚱뚱한 몸매, 볼품없는 스타일이었지만
노래 실력만큼은 수준급이었거든요. 볼거라곤 밝은 성격밖에 없는 여자였지만 노래하는 모습은 꽤나 매력적이었죠. 그녀와 그녀의 언니는 번갈아 가며 노래를 불렀고 우리는 맥주와 소주를 번갈아 마시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어요. 나도 질세라 신나는 댄스곡을 부르며 몸을 흔들었죠. 술 기운이 오르자 자연스럽게 막춤 브루스가 시작되었어요. 나는 그녀와 그녀의 친구를 번갈아 안고 춤을 췄어요. 특히 그녀는 내 품에 쏙 안기더니 촉촉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봤어요. 오랜만에 남자 품이라고 좋네. 호호.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는 듯했죠.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어요. 이 여자 진짜 괜찮은데? 나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한참 흥겹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의 언니가 집에 가겠다고 선언했죠. 왜 벌써 가려고? 그녀가 아쉬운 듯 물었네요. 아까 밥을 너무 급하게 먹었더니 배가 아파서. 그녀는 배를 움켜쥐며 말했어요. 저 먼저 가볼게요. 두 분 재밌게 노세요. 그녀는 엉거주춤 일어나 노래방을 나섰어요. 뜻밖의 단둘만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군. 나는 능글맞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우리끼리 더 신나게 놀아볼까요? 우리는 노래에 지쳐 메들리를 틀어놓고 브루스만 췄어요. 끈적끈적한 멜로디에 맞춰 우리는 서로의 몸을 밀착시켰죠. 술 기운과 분위기에 취해 나는 점점 더 과감해졌어요. 봉순 씨, 애인 있어요? 나는 노골적으로 물었죠. 애인. 글쎄 지금은 없지. 왜? 내가 애인 해줄 거야? 그녀는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왠지 모르게 진심이 섞인 듯한 느낌이었어요. 애인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일일? 나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죠. 봉순 씨가 애인 해준다면 난 완전 땡큐죠. 에이, 늙은 여자가 미안하지.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었네요. 너는 아직 팔팔한 젊은인데 늙기는 누가 늙었다고 그래요? 봉순 씨 완전 동안인데. 나는 능글맞은 멘트를 날렸어요. 게다가 봉순 씨 진짜 매력 있어요.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볼에 살짝 입을 맞췄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녀는 살짝 당황한 듯했지만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묘한 흥분감이 느껴지는 듯했죠. 그날 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마트에서 봤던 수줍고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짙은 화장 속에 감춰졌던 그녀의 본능이 깨어난 듯했죠. 근데 기대만큼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할 정도로 너무나도 잘 맞는 거예요. 나이 차도 많이 나고 그녀는 돌싱에다 난 학생이었으니 서로에게 미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엔조이로 만나기엔 서로에게 조건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거죠. 막상 속궁합도 잘 맞으니 마치 신혼부부처럼 만나기 시작했죠. 근데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만났다 하면 숙박비까지 더해진 데이트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에 결국 그녀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그녀의 연립주택을 찾았네요. 물론 옆방에 얹혀 사는 그녀의 언니는 그때마다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휘정 씨가 아무 말 안 해.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말야. 별말 안 하던데. 근데 휘정 언니 아직 처녀야. 엥? 그 나이에 아직도?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죠. 41살이나 먹은 여자가 처녀라니. 우리 엄마 뻘 나이인데 요즘 세상에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응. 아직 경험이 없대. 그녀는 심드렁하게 대답했네요. 얼마 전에 나한테 묻더라. 남자랑 그거 하면 그렇게 좋으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기절할 듯 좋다고. 그녀는 짓궂게 웃었죠. 그녀의 집에 가는 날이면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내는 날은 거의 없었네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어요. 밤마다 옆방에서 고통받고 있을 언니는 안중에도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의 언니 희정 씨가 자기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나랑. 그 말을 전하는 그녀의 얼굴은 묘하게 붉어져 있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언니, 내가 첫 경험을 선물해주면 안 될까? 남자들이라면 웬만하면 와이낫을 외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은 제안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한 집에서 살 정도로 친한 언니에게 자신이 만나는 남자를 솔직히 제정신인가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감이 솟아오르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20살 연상의 엄마뻘 아줌마. 근데 미혼인 여자, 금지된 영역을 넘나드는 짜릿함. 정말 괜찮겠어요? 혹시 나중에 후회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질투는 무슨 나도 질릴 때가 됐거든. 그녀는 츤데레처럼 툴툴거렸지만 얼굴은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 언니, 내가 잘 좀 부탁해. 그리하여 3일 뒤 희정과 거사를 치르고 난 뒤부터는 그 집을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처럼 드나들게 되었어요. 두 여인은 나를 받들듯이 경쟁적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내가 그 집에 가는 날이면 저녁 식탁은 늘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죠. 안녕하세요. 21살. 평범한 대학생인 저는 어릴 때부터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풍요롭게 자랐어요. 아버지께서 15년 넘게 건설, 자재 유통 사업을 해오셨거든요. 하지만 건설 경기라는 게 워낙 변동이 심하잖아요. 몇 년 전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회사도 서서히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거래처들 대금 결제가 늦어지더니 급기야 부도 어음을 발행하는 업체까지 생겨났죠. 아버지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셨지만 점점 쌓여가는 빚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셨어요. 결국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온 집안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 판이었고 저 역시 대학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 휴학을 해야만 했죠. 집안이 잘 나갈 때는 온갖 사람들이 들러붙어 굽실거리더니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나니 그렇게 끈끈하게 지내던 친척들마저 냉정하게 외면하더군요. 심지어 돈 몇 푼 빌려주었던 사람들은 아버지를 사기죄로 고소까지 해서 재판까지 진행 중이었어요. 정말이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잘 나가던 시절에는 발 디딜 틈 없었던 넓은 집은 순식간에 텅 비어 버렸어요. 가구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죠. 아버지의 어깨는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려 예전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저 역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흑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이었죠. 캠퍼스를 활보하며 미래를 꿈꾸던 혈기 넘치던 대학생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었죠. 등록금은커녕 당장 밥을 굶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헤매야 했으니까요. 자존심은 이미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어느 날 뜻밖에도 따뜻한 손길이 제게 뻗어왔어요. 바로 봉순 씨와 희정 씨였죠.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어쩌면 가볍게 시작했던 관계였지만 그녀들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위로해 주었어요. 정태 씨, 요즘 통 안 보이시길래 걱정했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차마 집안 사정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냥 좀 일이 있어서요. 겨우 그렇게 얼버무렸지만 봉순 씨는 제 어두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죠. 정태 씨,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말해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봉순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이는 듯했어요. 그동안 세상 사람들의 냉담함에 지쳐있던 저는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죠. 며칠 후 봉순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네줬어요. 정태 씨, 이거 혹시라도 필요할 때 쓰세요. 봉투 안에는 두툼한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깜짝 놀라 봉투를 되돌려주려고 했지만 봉순 씨는 완강하게 거절했죠. 정태 씨,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힘들 때
도움받은 적 있어서 지금은 조금 여유도 있고 하니 그냥 편하게 받아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갚아도 되고요. 봉순 씨의 따뜻한 마음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 같은 남자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 수 있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봉순 씨 도움 덕분에 겨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자취방 월세는 큰 부담이었어요. 그때 희정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어요. 정태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봉순 씨와 희정 씨는 자취방 월세도 아깝고 혼자 지내는 것보다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며 저를 설득했죠.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두 여자와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혹시라도 그녀들에게 폐를 끼치게 될까 걱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막막한 현실 앞에서 다른 선택에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봉순 씨와 희정 씨의 연립주택에서 얹혀 살게 되었죠.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었는데 두 여자는 정말 저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어요. 마치 제가 정말 소중한 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점점 안정을 되찾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저를 외면했지만 봉순 씨와 희정 씨는 달랐어요. 그녀들은 제가 가진 것, 잃은 것, 그런 겉모습이 아닌 저라는 사람 자체를 진심으로 대해 주었어요. 그녀들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은 제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아 주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호기심과 욕망으로 시작했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녀들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그녀들의 따뜻함, 배려심,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채워주었어요. 어느 날 밤, 봉순 씨와 희정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냉혹했지만 제 곁에는 이렇게 따뜻하고 소중한 두 여자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봉순 씨, 희정 씨,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 덕분에 제가 다시 힘낼 수 있었어요. 정말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정태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뿐인걸요. 봉순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진정한 우정은 번영할 때 빛나고 역경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키케로의 말처럼 그녀들의 마음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진정한 우정, 아니 그 이상의 깊은 연대라는 것을요.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봉순 씨와 희정 씨와 함께하는 따뜻한 집 안은 늘 포근했어요. 그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TV를 보며 웃고 떠드는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했어요. 저는 봉순 씨와 희정 씨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죠. 그녀들이 제게 베풀어준 따뜻함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그녀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마음속 깊이 맹세했죠.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그녀들의 사랑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녀들과 함께 만들어갈 앞으로의 삶을 기대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봉순 씨와 희정 씨가 곁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정말이지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처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만난 그녀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아니 제 삶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과 같은 존재일 테니까요.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가장 아름답다.